아직 좀 남았어요. 음, 다 한 거는 좀 올려. 네. 채점은 다 했어? 네, 첫 번째 등차수를 발 채점했는데 두 번째 건 아직 다 못 풀어서 채점 어, 못 해봤어요. 그럼 첫 번째 거 질문은 있습니까? 첫 번째 거 저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 질문부터 받을게요. 등차 수열? 네. 빨리 나머지 해야지. 등비 수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자, 몇 번? 71번이요. 71번? 네. 71번. 뭐 구하는 거야? 음, 그냥 등차 수열일 때, 이거 구하란 얘기네. 대우가 등차 수열에서는 미지수가 뭐뭐라고? 등차 수열에서 내가 구해야 될 미지수가 뭐뭐야? 사탕이랑 공비, 공차? 공차지. A하고 D죠? 그쵸? 네. A하고 D를 구해야지. 그럼 일반항은 얼마야? A 플러스 N-D지? N에 네. 관한 1차식으로 쓰면, 이게 D죠? N의 개수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구해? N이 1일 때 A 값이 나오면 되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SN은 네. 어떻게 구하지?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해? 2분의 N의,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죠? 또는 어떻게 구해? 2분의 N에다가 초항과 끝항을 더해도 되죠?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쵸? 등차 수열은 크게 일반항, 합, 그 다음에 굳이 또 얘기한다면 등차 중항. 세수가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에 거와 뒤에 거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B는 얼마다? 2분의 A 플러스 C다. 등차 중항. 그게 세 가지. 자, A1은 4다. 초항이 4란 얘기잖아.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이제? 공차만 구하면 되지. 그렇죠? 공차 구하라고 주어졌잖아. A3은 어떻게 써? A3은 A 플러스 2D. 두 번 더한 거죠, D를. A5는 어떻게 써? A 플러스 네 번 더한 거죠. 등차 수열은 더해준 수열이니까 이거잖아. n번째가 n-1번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3항은 두 번 더한 거고 5항은 네 번 더한 거고 n항은 n-1번 더한 거잖아. 이거 연립프로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네. 뭐다? 2대 3이다. A 플러스 2D 대 A 플러스 4D는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내항이고 외항이고. 그럼 얼마야? 내항이고 2A 플러스 8D는 외항이고 3A 플러스 6D 이렇게 되겠네? 음, 넘어가면 A는 넘어가면 2D네? 그렇죠? D가 뭐야? A가 4잖아. A가 4니까 4는 2D. D는 2죠? 음. 그럼 A7은 뭐야? A 플러스 6D일 거 아니야. A가 4니까 4 플러스 그 다음에 12. 그럼 16 이렇게 나오겠죠? 대우가 이해되니? 네. 자, 한번 써보세요. 쓰면서 네. 연습하시고.
등차 수열은 A와 D다. 모든 항을 A와 D로 표현해서.
다 됐어요. 음. 자, 전부 뭐를 구해야 된다? A하고 D를 구해야 된다. A3은 A 플러스 2D, A5는 A 플러스 4D, A100은 A 플러스 99D. 이렇게 A와 D로 표현해서 A하고 D를 구한 다음에 A7은 A 플러스 6D. 됐지? 네. 여기가 N-1이잖아, N-. 여기도 N-. 자, 또,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음, 질문하세요. 저 그 82번이요. 82번. 자, 18이 있어. X, Y, Z, 그리고 38이 있어. X, Y, Z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알아야 될 건 뭐라고? 초항과 공차라고. 이게 초항이잖아. 대호가 이게 몇 번째 항이야? 다섯 번째 항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써? A 플러스 4D. 이게 얼마다? 38이다. 근데 A 알잖아. A가 18이래잖아. 18 플러스 4D는 38. 4D는 20. D는 5. D 구했잖아. 그 5씩 더하면 되지. 5 더하면 23. 5 더하면 28. 5 더하면 33. 5 더하면 3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네. 음. 다 됐어? 네. 어렵지 않잖아. 그치? 네. 세 개 들어가니까 이게 다섯 번째야. 다섯 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4D. A 아니까 D 구하고 뭐가 어려워? 그죠? 네. 또 선생님, 저 그리고 78번 한 번만 해주세요. 78번.
네. 78번.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 어떻게 하면 돼? 일반항을 구해야지. 일반항이 음수일 때 n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네. 그러니까 저거 두 개 가지고 일반항을 구해야지. A5는 어떻게 써? A 플러스 4D. 이게 얼마다? 25. A23항은 어떻게 써? A 플러스 22D. 이건 얼마? 마이너스 11. 이거 연립 풀어서 A하고 D 구해서 일반항 구해서 음수가 될 때 N 구하라. 이 뜻 아니야. 빼면 A 네. 없어지죠. 빼면 마이너스 18D. 빼면 얼마야? 빼면 36이죠. D는 얼마? 마이너스 2네. D가 마이너스 2야.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8 넘어가니까 33이니? 맞아? 네. A는 33, D는 마이너스 2.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돼? D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1 집어넣으면 33 나와야 되니까 35 이렇게 되겠네? 됐어? 네. 이게 뭐다? 0보다 작다. 그럼 넘어가면 2n. 35보다 크다. n은 2로 나누면 2분의 35보다 크다. 얼마야? 17.5죠? 이렇게 n은 얼마? 18항부터 성립하겠지? 네. 음, 됐어요. 음, 됐어? 네. 등차수열은 전부 뭘 가지고? A하고 D로 푸는 거야. 어떤 문제가 네. 나오든 A와 D를 구해. 그럼 A와 D를 이용해서 식을 써야지. A5는 이렇게, A3은 이렇게. 연립 풀어서 A와 D 구해서. 그 다음에 일반항 구해. 아니면 합구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다시 정리하세요. 네. 또, 저 이제 없어요. 음, 자, 지금 거기 막 시그마는 어때? 시그마는 얼마나 이해해?
어, 수업 따라오고 있어? 잘하는 가고 있는데, 음,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건 아직 못 풀겠어요.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죠? 공식 외워야 되고, 네, 연습하고. 그래서 계산형 문제 계속 주는 거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계산형 문제 계속 풀면서 연습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공부가 가만히 있는데 딱 알아서 돼. 그런 경우는 없지. 네. 자, 우리 진도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자, 지금 그러면 대우기는 지금 해야 될 게 뭐야? 그리고 공차수열 마무리하고, 등차 수열 네, 마무리하고 등비 수열 안 나갔나? 나가지 않았나? 잠시만요. 등비 수열 등비 중앙까지 했는데 뭘? 여러 가지 네, 등비 수열 숙제로 내줬잖아. 원리합계 빼고 다 해야지. 등비 수열까지. 네, 아, 등비 수열까지 계산형 등비 수열은 줬구나. 여러 가지 등비 수열은 안 줬네, 아직? 지금 네, 넘겨줄게요. 숙제 빨리빨리 하고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대우가. 네, 이번에도 시험 못 보면 안 되잖아. 그지? 네, 어, 연습 안 하고 잘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 너도 못 봤잖아. 그런 네. 경우는 없어. 안 나와.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잘 나와. 자, 등비수열의 응용 보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합부하는 거 하면 되겠네? 그치? 네, 246페이지부터 봅시다. 음, 자, 등비수열 일반항, 그 다음에 등비중항까지 했죠? 등비수열의 합할 차례지? 맞아? 어디 할 차례? 네, 대우가 어디 할 네. 차례야? 어, 그 표시를 안 해둬서 잘 음, 모르겠어요. 음, 선생님이 거기 그 문자 보면 등비중항까지 했다고 여기까지 했죠? 음, 잠시만요. 음, 등비수열의 합도 다 했나? 음, 기억나나 한번 보세요. 네, 이거 보면 알 것 같은데 이거 풀었니 안 풀었니? 101-1. 이게 아직 안 풀었어요. 음, 그럼 등비수열의 합부터 하면 되니? 네, 여기부터 합시다. 자, 등비수열에서 알아야 될 게 뭐야? 등비수열 첫 번째가 뭐야? 일반항이죠? 대우가 네. 등비수열의 일반항 뭐야? 등비수열의 A 일반항 곱하기 R의 N 제곱. AR의 N-1승. 아, 네. 그래서 모든 항은 다 뭘로 표현하는 거야?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거지. 여기가 n이면 n-1번 곱하는 거잖아. 그쵸? A1은 A, A2는 AR, A2니까 R을 한 번 곱하는 거지. A3는 R을 두 번 곱하는 거고, A4는 R을 세 번 곱하는 거고, 이 뜻 아니야. 점점점 AN은 R을 몇 번 곱하는 거야? N-1번 곱한다.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렇지? 등비수열에서 알아야 될 거. 일반항. 일반항을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A하고 R. 그럼 모든 항을 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A하고 R로. 그 다음에 연립 풀어서 A하고 R을 구하면 이렇게 일반항을 써서 풀어줘야지. 여기까지는 됐지? 그 다음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비중항.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에 거와 뒤에 거 곱한 거와 같다.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죠? 네. 그래서 B는 얼마다? 루트 AC다. 이렇게. 등차 수열은 어떻게 됐었죠? 등차 중항.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등차 중항.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에 거와 뒤에 거 더한 것과 같다. 더해진 수열은 앞에 거와 뒤에 거 더한 것과 같다. 등배는 곱해진 수열이니까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와 같다. 이 얘기잖아. 그럼 B는 얼마다? 2분의 A 플러스 C다. 이게 등차 중항. 위에 건 등비 중항. 그 다음에 뭘 배웠어? 이제 오늘 배울 건 합인데 이미 합은 다 했죠? 등비 수열이야. 공식이 뭐야? 1-R A에 1-R의 N승. 이거죠? 만약에 R이 1보다 크면 R- 이렇게 바꿔도 되죠? A에 R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그쵸? 맞죠? 네.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야. 자, 등비 수열의 합은 요거를 갖다가 A라고 놓자. 그러면 A에 1-R의 N승 이렇게 돼.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A-A R의 N승 이렇게 돼. 다시 말해서 등비수열이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면 등비수열의 합은 이거와 이거를 더하면 언제나 0이야. 이게 A고 이게 마이너스 A니까 더하면 0이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만약에 A 플러스 B 곱하기 R의 N승 이 모양으로 나왔다면 A 플러스 B가 언제나 얼마야 돼? 0이야 돼. 그래야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야.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게 등비수열에서 알아야 될 공식이야. 자, 쭉 한번 쓰시고 공식 한 세 번씩 써서 외우세요, 지금. 네. 어, 이해를 했으면 외워야지. 학습이잖아. 배웠으면 익혀야지.
다 됐어요. 자, 다 외웠어? 네, 어. 아니, 일반항, 등차중항, 합. 이거 공식도 못 외우면 할 얘기가 없지? 네, 그치? 자, 이게 합이에요. 자, 등비수열의 합. 자, 1번 보자. 초항이 얼마야? 배우가 1번 초항이 얼마야? 어, 1 마이너스 2, 초항이 첫 번째 항이 초항이지, 짱구야. 첫 어, 번째 항이 뭐야? 1, 1이지, 1. 공비는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래. 공비는 곱해지니까. R은 마이너스 2. 초항과 공비를 알잖아. 그럼 공식에 넣으면 되지. 공식 어떻게 돼? 음, 어. 자, 이거 항이 몇 개야? 이거 전부 항이 몇 개니?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AR의 N-1승이잖아. 그쵸? 네, 510, 마이너스 512는 마이너스 2의 몇 승이야? 어, 2의 10승이 1024잖아. 네, 그치? 510이니까 9승이지, 9승. 네, 그러면 항이 몇 개야, 전부? 어, 10개? 10개. 그렇지? 이게 2의 1승이잖아. 2의 9승. 9개에다가 1 있으니까 10개지. 그럼 어떻게 구해? 1 플러스 2. 초항은 1. 1 마이너스. 공비는 마이너스 2에 10개니까 10승. 이거잖아.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되지. 그럼 S10은 10판까지 합이니까 3분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의 10승은 1024죠? 마이너스 3분의 1023이겠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지? 배우가 됐어? 음, 자, 2번 봐봐. 초항은 얼마? 초항 얼마? 그 9, 뭐 왜 망설여? 초항은 첫 번째 항이 초항이야. 이게 9잖아. 공비는 얼마? 네, 공비. 공비 10, 공비가 10이야? 11, 공비가 11이야? 이거는 11이죠? 그럼 여기다 11 곱하면 이게 되니? 어, 99에다가 11 곱하면 999가 되니? 99, 아니, 99, 안 되네? 안 되잖아. 네, 그쵸? 1089잖아. 안 되지. 공비가 음, 아니야. 아, 11이 아니라고. 그러면 공비는 얼마니? 10, 10의 n제곱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렇게 바꿔줘야 돼. 앞에 거는 10-1, 그 다음 거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 99니까 그 다음 거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거는 10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점점점. 그렇죠? 네, 둘, 넷, 여섯, 7개니까 10의 7승 마이너스 1 이 말이지. 네, 이해되죠? 그럼 10의 거듭 제곱은 따로 떼어서 10,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4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10의 7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건 네, 어떻게 돼?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 공비가 10이니까 10 마이너스 1, 초항은 10, 그 다음에 7개니까 네, 항이 10의 7승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이거 9분의 10이잖아. 9분의 10에다가 10의 7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간단히 해주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9분의 10의 8승이죠. 그 네.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0, 마이너스 10. 이거 계산하면 되지? 됐죠?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다 됐어요. 음, 자, 밑에 거 풀어보세요. 네 문제 다 풀어봐. 네. 초항구하고 공비구하고 합공식에 집어넣고 공식이니까.
이거 다 풀어보라고 한 거는 연습하란 얘기야. 언제나 문제를 딱 보면 초항이 얼마일까, 공비가 얼마일까. 그리고 거기 공식에 딱 넣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딱딱 풀어야지. 네. 4 됐어요. 1번 얼마? 40 더하기 13 루트 3. 오케이. 2번, 32분의 127. 3번, 3분의 1. 4번. 4분의 4094. 오케이. 자, 등비수열의 합이야. 결국 미지수고 하는 거야. 식 써서. 1항부터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이 10. 첫 장부터 20항까지 합이 30. 첫 장부터 30항까지 합이 얼마니? 첫 번째는 S10이 주어진 거잖아. 그죠? 공식이 1-R에 A에 1-R에 10승. 이게 얼마다? 10. 그 다음 S20이 주어진 거지. 1-R에 A에 1-R에 20승. 이건 얼마다? 30. 그 다음 뭐 구해라? S30. 1-R에 A에 1-R에 30승이 얼마니? 이 뜻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럼 위에 있는 두 개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A하고 R 구해서 밑에다 넣으란 얘기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구해? 나누면 되지. 곱해진 수열이니까 나누면 미지수가 없어지잖아. 작은 걸 밑에 쓰는 게 낫겠지. 1-A에 1-R에 10승. 1-R에 A에 1-R에 20승. 자, 이건 얼마? 10분의 30. 이 뜻이죠? 그러면 1-R분의 A를 이걸 한 개의 문자라고 봐. 이거 그냥 약분되잖아. 그러면 밑에 거는 1-R의 10승. 이건 1-R의 20승이니까 인수분해하면 1-R의 10승, 1 플러스 R의 10승. 이렇게 되지 않니? 네. 그럼 이거 약분되고. 이건 얼마야? 3이잖아. 그쵸? 그래서 1 플러스 R의 10승은 3이니까 R의 10승은 얼마야? 2잖아. R의 10승은 2다. 네. 그러면 R의 10승이 2니까 요건 얼마니? 요거를 한 개의 문자라고 봐. 요걸 A라고 하자. 그럼 A에다가 1 마이너스 2는 10이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10이지? 네. 음. 자, 그러면 요게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지? 네. R의 10승이 2니까 R의 30승은 8이잖아. 1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7이지? 답은 네. 70이겠지?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네.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네.
됐어요. 얼마? 다 했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1번 해보세요.
플러스 얼마? 7분의 2 괄호 2n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2번.
됐어요. 음, 얼마? 63. 63? 오케이. 자, 세 번째.
구했어요. 얼마? 7. 오케이. 괜찮죠? 네.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야. 우리 등비수열의 합이 뭡니까? SN이 1-R분의 A의 1-R의 N승이죠? 네. 1-R분의 A를 라지 A라고 하자. 그럼 A의 1-R의 N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이거를 다시 전개하면 A-AR의 N승 이렇게 되죠? 네. 다시 말해서 R의 N승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하면 언제나 0이지? 네. 만약에 등비수열의 합이 A 플러스 B의 R의 N승 이렇게 나왔다면 A하고 B를 더하면 언제나 얼마야? 0이죠? 네. 그렇죠? 이게 뭐야?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다 이 뜻이야. 네. 첫 장부터 등비수열. 그러니까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면 R의 N승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하면 언제나 0이 나와야 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 이 모양으로 고쳐야지. 그렇지? SN은 K 플러스 2N 플러스 1승이니까 2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하고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그러니까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다 됐어요. 이해되지? RN승의 네. 개수와 상수항을 더하면 언제나 0이다. 그게 뭐야?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음. 자, 등비수열임을 보여라. 똑같은 얘기죠? 3n승의 네. 개수가 1이잖아. 이거 더하면 0이지? 네. 그러므로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SN은 A의 A 플러스 B의 R의 N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공비는 R이죠? 그렇죠? 네. 공비는 언제나 N 밑에 있는 게 공비야. 그럼 여기서 공비는 뭐니? 여기서 공비는 3이죠? 네. 그럼 초항은 어떻게 구할까? 초항은 N이 1일 때지? A1이 네. 초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이야. 그럼 1 집어넣으면 2죠? 이렇게 네. 구하는 거야. 그쵸? 네. 자, 대호가 하나 물어볼게. 만약에, SN이든 AN이든
SN이라고 하자. 자, SN이 뭐 2의 3n승이야. 그럼 공비가 얼마지? 자, 이거 공비가 얼마니? 3n, 3n이 공비야? n, n이 공비야? 전혀 미지수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자, 이게 1번항이라고. n은 변수잖아, 변수. 뭐가 공비야? n 밑에 있는 게 공비잖아, n 밑에 있는 게. 네, 여기서는 뭐가 공비야? 3이 공비잖아, n 밑에 있는 거. 그럼 이거는 공비가 네. 얼마냐고. 2의 3승, 2에 뭐? 3승, 그렇지. 이거는 2의 3승의 n이라고. n 밑에 있는 이게 공비라고. 그래서 8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네, 등비수열의 공비는 n의 밑이야. n의 밑이 공비다. 3n이 아니라 n의 밑. 자, 103-2번 해보세요.
잘했어요. 음, 얼마? 15 곱하기 4n-1 15 곱하기 4n-1 4n-1 5 곱하기 오케이. 자, 등비수열의 하 원리합계. 일단 원리합계를 원래 어제 하려고 했었는데 질문을 다 못 받아가지고 이걸 못했어요. 그냥 할게 원리합계. 원리합계는 우리가 이제 은행 거래를 할 때 은행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학생들은 은행하고 잘 관계를 안 하잖아. 그치? 네. 학생들이 뭐 은행하고 뭐 거래를 해서 뭐 이자가 얼마고 이런 걸 할 일이 별로 없지. 그래서 이제 잘 몰라요, 학생들은. 근데 이제 어차피 네. 나중에 되면 다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는데 이자하고 원금을 합쳐서 계산하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걸 뭐라고 한다?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원자가 뭐야? 원금. 리가 뭐야? 이자. 원금과 이자 합계. 그게 원리합계야.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얼마니? 이 뜻이야. 대호가 이해되지? 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 원리합계라고 한다. 자,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단리법,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복리법입니다. 자, 단리법과 복리법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어떤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어. 정년퇴직을 하면 연금을 받죠? 퇴직금을 받잖아, 퇴직금. 그래서 이제 그 퇴직금을 갖다가 이제 돈 수입이 없을지 모르니까 은행에다 맡겼어. 은행에다 맡기면 뭐가 붙어? 이자가 붙죠? 대우가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이제 이자를 가지고 생활비를 쓰는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를 타서 1년 동안 또 생활을 하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이자가 나오겠죠? 원금에 대한 그 이자를 또 타고 그래서 또 1년 동안 생활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날 때마다 이자를 받은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단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자는 뭐야? 짧을 단자야. 단기간, 짧은 기간 안에 이자가 붙었다. 그래서 단리법이야. 자, 그래서 단리법은 원금을 갖다가 매년 이자를 받는 게 뭐다? 단리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자, 여기에 원금이 A1이야, A1. 우리가 보통 큰 돈은 대문자로 씁니다. 라지 A1, 퇴직금을 맡겼어. 그럼 이제 연 이율이 R%야.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이자가 붙어요.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원금이 A1에다가 그 다음에 이자가 R%가 붙었으니까 AR이 붙은 거야. 음, A의 R%. 그러니까 이게 이자죠. 이자가 붙은 거야. 여기 있는 AR을 찾아서 쓴 거야. 그래서 1년이 붙은 이자만 찾아서 생활비로 썼어요. 그럼 다시 원금이 A1이 된 거지. 그래서 또 1년이 지났어. 자, 2년 차에는 또 이자가 붙겠죠? 원금 A1이니까 A1의 R% 이렇게 이자가 붙습니다. 여기는 이자를 또 찾아서 썼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자는 계속 1년간의 이자만 붙습니다. 원금은 똑같이 A1이야.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N년이 지났어. N년 후. 마찬가지로 A의 AR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를 찾아 쓴 거야. 그럼 원금하고 이자를 다 합치면 얼마니? 그게 뭐야? 원리합계야. 그래서 원리합계 S는 합계는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원금은 A죠.
그 다음에 이자는 AR의 이자인데 그걸 몇 번 받았었어? N번 받았었죠. 그래서 AR, N 이렇게 됩니다. 자, 인수분해해서 A로 묶으면 1 플러스 RN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다? 관리법. 관리법. 매년 이자를 찾아 쓴 거야. 그랬을 때 N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얼마니? 이걸 뭐라고 한다? 관리법이라고 한다. 설명 이해 갑니까? 네. 이게 관리법이야. 자, 그 다음에 복리법을 설명을 할게요. 자, 복리법은 뭐냐면, 복리법은 이자를 한 번도 찾아 쓰지 않는 거야. 이자를 한 번도 찾아 쓰지 않으니까 1년이 지나면 원금하고 이자가 합한 금액이 다시 원금이 되는 거야. 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 다시 원금이 돼. 그래서 또 그거에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를 합한 금액이 다시 원금이 되고 그거에 또 이자가 붙고 원금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복리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니?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복리법을 설명합니다. 자, 최초에 A1을 저금을 했어. 1년이 지났어. 1년. 그럼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죠. 이자가 AR이야. 근데 찾아 쓰지 않았어요. 찾아 쓰지 않아서 여기 있는 이자가 원금하고 합쳐져서 다시 원금이 된 거야. 그래서 원금이 1 플러스 R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잘 봐봐. 연이율이 R%면 원금이 A1이었을 때 1년이 지나면 A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한 금액이 합계가 원금이 됩니다. 그럼 또 이거에 1년이 또 지났어. 2년이야. 그럼 원금이 A의 1 플러스 R이고 여기에 또 이자가 R%가 붙는 거야. 이게 원금이고 여기에 또 R% 이자가 붙으면 1 플러스 R을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지. 다시 원금에다가 연이율이 R%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게 A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한 금액이 돼.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한 금액이야. 그럼 이게 원금이죠? 여기 또 이자가 붙으면 1 플러스 R을 또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원금이 됩니다. 자, 이제 3년이야. 또 1년이 지났어. 그럼 이 원금이 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R의 제곱이 원금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자가 R%가 붙으니까 다시 1 플러스 R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야? A의 1 플러스 R의 얼마? 3승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복리법이라고 한다.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서 다시 원금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N년 후야. N년이 지났어.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복리법. 그래서 자, S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S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복리법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관리법과 복리법.
다 됐어요. 됐어. 네, 외워야 돼. 결과는 외워야 됩니다. 관리법은 뭐라고? A의 1 플러스 R이냐? A가 뭐야? 라지 A가 원금이야. R은 뭐야? 연이율이야. N은 뭐야? 기간이야, 기간. 알겠지? 그래서 단리법은 라지 A의 1 플러스 Rn이다. 외워야 돼. 복리법은 어떻게 돼? 복리법은 A의 1 플러스 R의 지수승이죠. 지수에 곱한 거하고 R에다 곱한 거하고 천지 차이지. 그래서 복리법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A는 뭐야? 원금. R은 뭐야? 연이율. N은 뭐야? 기간입니다. 아시겠죠? 배우가 네, 세 번 써서 외워. 지금 세 번 네, 써서 외우세요. 문제가 나왔는데 네가 공식을 만들어서 풀 수는 없잖아. 외워야지. 네. 다 됐어요. 자, 뭐 했습니까? 관리법, 복리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축이야, 저축. 저축. 그러니까 큰 돈을 맡기는 거야. 큰 돈을 맡겨놓고 거기서 이자를 찾아 쓰는 방법이 두 가지야. 그래서 매년 이자를 찾아서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단리법. 한 번도 이자를 거기 찾아 쓰지 않고 이자가 원금이 되고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고 이자가 원금이 되고 그래서 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걸 뭐라고 한다? 복리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저축에 해당합니다. 저축이 뭐야? 큰 돈을 맡겨놓고 이자를 찾아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은행과의 관계는 저축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적금이 있습니다. 적금. 적금. 대우가 적금이 뭐니? 혹시 적금에 대해서 아니? 적금 또는 뭐 적립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적금이 뭐니? 적금. 그냥 뭐를 적금이라고 하니? 일정한 돈을 음, 은행에 주고 나중에 이자를 더 받아서 돌려받는 거. 음. 비슷하죠? 셀러리맨들이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인데 큰 돈이 없으니까 월급 탈 때마다 뭐 한 네. 20만 원씩 은행에다 매달 내는 거야. 매달 적금을 붓는 거야.
그러니까 매달 매년 뭐 그러니까 보통 매달 붙죠. 매달 부어가지고 뭐 5년 동안 한 60번 부었겠지. 그거를 전부 다 원금하고 합쳐서 이자고 타는 거를 뭐라고 한다? 적금을 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나는 5년 동안 적금을 부어서 그 돈을 타서 나는 결혼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 많죠. 특히 이제 음, 여자들은 이제 월급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일정한 돈을 적금을 많이 버요. 그래서 그 적금을 한 네. 5년 동안 부으면 그걸 가지고 결혼 자금으로 많이 이용하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음, 적금이라고 한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다 내는 거야. 그럼 그 돈들이 전부 다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찾는 걸 뭐라고 한다? 적금이라고 한다. 저축은 큰 돈을 한 번만 내는 거야. 그리고 이자가 불어나는 거를 저축이라고 하고, 적금은 음, 은행에다가 큰 돈을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매월 조그만 돈을 계속해서 내는 거야. 그런 걸 적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네. 그래서 이제 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적금은 마찬가지로 아까 저축하고 똑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수불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말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저축은 달리법, 복리법 두 가지가 있어. 적금은 기수불, 기말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못하겠네.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숙제는 원리합계 빼고 다 하세요. 오늘 아까 보내줬습니다. 등비수열.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 질문 받을 거야. 등비수열까지 네.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우가 네. 소원 미리 다시 한번 쭉 정리해야 돼. 네. 공식 외우고, 그 다음에 계산은 암산이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계산력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죠?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